김민재가 명단에서 제외되며 휴식을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27일 오전 3시 45분 한국 시간 독일 민스터에 위치한 프로이센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DFB 포칼 1라운드에서 프로이센 민스터의 4대0 승리를 기록 2라운드에 진출했다. 독일의 거함 뮌헨. 이미 리그 내에선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엔 유럽 재패까지 노리고 있다. 현재까진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 때 해리 케인과 김민재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하며 야망을 드러냈고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다.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0대3으로 대패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리그 개막 후에는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입생 케인과 김민재는 공격과 수비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팀을 이끌었다. 케인의 경기력은 인상적이었다. 라이프치히전에서 공식적인 데뷔전을 치른 그는 리그 개막 후에는 붙박이 선발로 나서고 있다. 베르더 브레멘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한 골 1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고 이후 꾸준한 흐름을 유지했다.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선 무려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다. 3라운드에서 침묵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고 뮌헨은 강적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팀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았다. 4라운드 상대는 바이어 레버쿠젠.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부터 상승세에 오른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에도 리그 개막 후 전승을 거두며 뮌헨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었다. 라이프치히, 뮌헨글라드바흐 등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거뒀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아래인 다름슈타트전에선 무려 5득점을 터뜨리기도 했다. 경기는 팽팽하게 흘렀다. 뮌헨 홈에서 열린 만큼 세부적인 지표에선 뮌헨이 다소 앞섰지만 상승세의 레버쿠젠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7분 케인이 선제골을 넣으며 뮌헨이 리드를 잡았지만 전반 24분 알렉스 그리말도의 환상 프리킥으로 레버쿠젠이 균형을 맞췄다. 1대1의 균형은 후반 막바지까지 이어졌고 후반 41분 레온 고레츠카가 득점을 기록하며 뮌헨이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에제키엘 팔라시오스의 극적인 페널티킥 골이 나오며 경기는 2대2로 마무리됐다. 무승부로 연승 흐름이 끊겼지만 분위기는 전혀 침체되지 않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냈다. 90분 동안 점유율 60%, 19회의 슈팅, 패스 성공률 90%. 뮌헨은 무려 4득점을 터뜨렸고 이 경기에서 케인 역시 골맛을 봤다. 후반전 카세미로에게 연속으로 골을 헌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기분 좋은 승리였다. 다시 한번 연승 가도를 노린 뮌헨. 보훔은 그 희생양이 됐다. 뮌헨은 전반 4분 만에 추포모팅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리드를 잡았고 전반 12분엔 케인이 쐐기골을 넣었다. 이후 골 폭풍이 몰아쳤다. 더 리흐트, 사네, 텔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했고 케인은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리그 한정, 5경기 7골.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민재 역시 철벽 수비를 보여줬다. 이번엔 우파메카노가 아닌 더 리흐트와 호흡을 맞춘 김민재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7.7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클리어는 무려 10회, 인터셉트 2회, 태클 1회를 기록했고 제공권 경합은 8회 중 무려 7회를 성공했다. 볼터치는 95회에 달했고 패스 성공률도 94%에 육박했다. 롱패스 성공률은 3회 중 3회를 성공하며 100%를 올렸다. 현지의 평가도 좋았다. 영국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는 김민재에게 평점 7을 부여하며 능숙하게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줬다 라며 좋은 평가를 보였다. 뮌헨에 완벽하게 적응을 마친 김민재는 4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했다. 지난 뮌헨글라드바흐전을 시작으로 A매치 휴식기 직후 치러진 레버쿠젠전에서도 투헬 감독은 김민재를 빼지 않았다. 맨유전에서도 마지막까지 뮌헨의 수비를 책임졌고 이번 보훔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 리흐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가며 45분을 소화한 상황에서 김민재는 전후반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두 선수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개막 후 선발 자리를 놓치지 않은 김민재지만 포칼에선 휴식이 예상됐다.
아무래도 빡빡한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체력 관리가 필요했고 상대팀의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점, 포칼의 중요성이 리그나 유럽 대항전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로테이션이 예상됐다. 물론 중요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리그와 마찬가지로 포칼에서도 매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인 뮌헨은 지난 시즌 8강에서 프라이부르크에 1대2로 패하며 덜미를 잡혔다. 확실한 반등을 노리는 만큼 상대가 누구든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다. 투헬 감독이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전문 센터백은 한 명도 출전하지 않았고 케인은 벤치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다.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추포모팅, 코망, 무시알라, 텔, 그나브리, 키미히, 데이비스, 고레츠카, 마즈라위, 라이머가 선발로 나섰고 페레츠가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선 윈스턴은 5-4-1 포메이션을 가져왔다. 바트마즈, 베클, 바촐리, 무로카, 키에라와 로렌츠, 한, 콕, 코올리스, 터 호르스트가 선발 명단을 채웠고 쉔크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뮌헨이 포문을 열었다. 전반 4분 고레츠카의 패스를 받은 그나브리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다. 이후 경기는 다소 지연됐다. 그나브리가 통증을 느끼며 부상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이후 이른 시간 뮌헨이 먼저 앞서 나갔다. 전반 9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추포모팅이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그대로 프로이센의 골망을 흔들었다. 리드를 잡은 뮌헨이 리드를 벌리고자 했다. 전반 11분 마즈라위의 패스를 받은 그나브리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에게 막혔다. 이후 그나브리는 크레치히와 교체돼 빠져나왔다. 이전에 당한 부상의 여파 때문이었다. 크레치히는 교체되자마자 기회를 잡았다. 전반 12분 코망의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다. 뮌헨이 계속해서 압박했다. 전반 18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무시알라가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21분엔 라이머의 패스를 받은 추포모팅이 박스 안에서 슈팅을 가져가며 멀티골을 노렸지만 이 역시 골키퍼에게 막혔다. 이어진 상황에선 텔의 슈팅까지 나왔지만 공은 골문 위로 벗어났다. 추가골을 노린 뮌헨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전반 37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무시알라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뮌헨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38분 코너킥으로 기회를 잡았고 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고레츠카가 크로스를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뮌헨이 점수차를 벌렸다. 전반 39분 고레츠카가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고 박스 안에서 라이머가 헤더 슈팅을 시도해 득점을 기록했다. 뮌헨이 쐐기를 박았다. 전반 추가 시간 박스 안에서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은 크레치히가 가볍게 왼발로 돌려놓으며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다. 그렇게 전반은 뮌헨이 3대0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됐다. 후반전 첫 슈팅은 프로이센이 가져갔다. 후반 3분 바촐리의 패스를 받은 로렌츠가 박스 바깥에서 과감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위기를 벗어난 뮌헨도 기회를 잡았다. 후반 6분 하프스페이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텔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임팩트를 제대로 싣지 못했고 공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뮌헨이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8분 박스 안 왼쪽에서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텔이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아슬아슬하게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다. 뮌헨이 계속해서 추가골을 노렸다. 후반 20분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제쳐낸 후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위로 벗어났다. 프로이센도 슈팅을 가져갔다. 후반 22분 코너킥으로 기회를 잡았고 박스 안에서 코올리스가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대 위로 크게 벗어났다. 뮌헨도 바로 반격에 나섰다. 후반 24분 박스 안에서 압박을 통해 공을 탈취한 코망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에게 막히며 코너킥으로 이어졌다. 후반 막바지 프로이센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다. 후반 32분 키에레와의 패스를 받은 베캄프가 다소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위기를 넘긴 뮌헨이 쐐기골을 노렸다.
후반 34분 추포모팅의 패스를 받은 텔이 박스 안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위로 벗어났다. 뮌헨이